안녕하세요. 국민 담임 에라지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 어머님들 이제 지난번에 입시 개념어 여러 가지 알게 됐죠? 학종이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수시, 정시와 수시가 있는데 그 수시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에이스가 학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종으로 줄임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학종에 대한 유래를 조금, 어떻게 해서 학종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학종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기존의 입시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종이 만들어졌겠죠. 기존에 우리는 학력고사나 수능, 정시만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발하다가 여기서 뭔가 물음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음표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기업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업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데려놨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이들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팀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공부만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게 약하더라는 거예요. 내 것, 나만의 것 아니면 협력하는 게 약해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집에 갈게 하는 이런 이기적인 부분들이 되게 팽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학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야, 조금 좀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배려도 깊은 그런 인간상을 좀 추구할 수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해.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다 플러스 인간성. 사람 됨됨이가 좀 있어야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대학은 고민을 했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재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기존에는 교과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아이가 성적에 관련돼서만 평가를 했다라면 성적 이외에 리더십, 능동성, 배려심, 이런 것들까지 평가하겠다. 이런 걸 정성평가라고 했죠. 이런 정성평가까지를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마치 금수저 전형이라고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입시 코디를 고용해서 명문대를 보냈다더라. 그런 카더라. 또 과거에 한 3년 전인가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학종이 왜곡된 현상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런 조금 비틀어진 왜곡된 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생겨서 결국은 교육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압박감이 심해서 학종이 조금 축소된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한 학부모는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 학생의 가정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같이 어려운 형편의 아이가 사교육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잘 갈 수 있었겠어요. 학종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날 수 없어요. 학종은요, 학교의 내신에 충실하면 되고요. 아이가 열심히만 한다면 교내대회 교내활동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기 안에서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전형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더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쪽 1% 아니면 저는 0.5% 정도 되는 그 학종으로 간 분들보다는 오히려 잘 갔던 정상적인 학종이 원하는 인재상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능동성만 있다면 충분히 학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종이 원하는 인간상은 뭔가 보면 공부도 수준 있게 하고 수준 이상 하고 성품과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능동성을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어떤 친구랑 일하고 싶지? 내가 만약에 회사를 차린다면, 오너라면 난 누구랑 일하고 싶지? 당연히 학종에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전 그런 친구들이랑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지식도 높고 그리고 리더십도 좋고 그게 학종형 인간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옛날에 지덕체라는 표현 있죠. 지덕체가 온전히 밸런스 있게 잘 갖춰진 아이들을 학종형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 학종형 아이들을 기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우선은 나중에 초등학교 엄마들을 위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우선 지금 정신이나 수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은 우선 학종에 걸맞는 인재상으로 내가 키우려고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설령 정시를 가더라도 내가 지금 초등학교 엄마라면 나는 학종다운, 학종에 걸맞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겠다라고 방향성을 잡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종형 인간은요, 사교육을 절대 길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아이의 기질적인 성향하고요, 가정의 문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학종의 뿌리는요, 아이의 자존감과 능동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능동성이 없으면 교내를 막 활보하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내 활동과 대회를 다 참석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고등학교 때는요, 부모님이 해줄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능동성은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초등 때는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 때는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조금 물기를 내준다? 아이가 좀 원하는 정보들을 갖다 준다? 요 정도? 요 정도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나머지는 그 아이의 능동성에 있고요. 그 아이의 자존감에 그 뿌리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학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 담임 에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